태율금화종지 하편 태율진기 제5강씩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선 태율금화종지와 손동건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율금화종지에는 요동빈의 깨달음이 간직되어 있죠. 그리고 깨달음 얻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 방법은 지관인데 지관은 회광으로도 불리고 정해상수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관을 익히는 방법이 안 나와 있죠. 그게 천동근법에서 다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뤘겠죠. 근데 천동근법에는 직원을 익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해요. 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현도 해야 되잖아요. 실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있겠죠. 이건 간단해요. 연금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나요? 연금은 어떤 고정된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선심으로부터 뜻을 얻으면 말로도 펼칠 수 있겠죠. 그럼 천음이 되겠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말씀이라고도 불리죠. 또 글로도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럼 천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말씀이죠. 그리고 몸동작으로도 펼칠 수 있겠죠. 무웅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음악으로도 펼쳐질 수 있겠죠. 음악에도 이치가 있죠. 리듬이나 화성이 있잖아요. 리듬은 빠르기고 화성은 높낮이고 음에 수적인 게 보이죠. 이치가 간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한 형식의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천둥근법을 이제 무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몸동작과 육체의 몸동작이 결합이 되죠. 마음으로 몸동작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몸으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합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들 때 선천팔계를 이용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 기존의 후천팔계는 이용 안 한다 했죠. 선천팔계만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천팔계에 간직된 뜻은 어, 의미가 있는데 후천팔계에 간직된 뜻은 의미가 없어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만든 사람도 틀려요. 선천팔계는 아주 오래전에 상고시대에 사망 오제 중 한 명이 복희가 만들었다고 하죠. 물론 복희가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설이니까. 하지만 만든 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후천팔계는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만들었다고 하죠.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팔계에 간직된 뜻이 달라요. 뭐 전설상이니까 뭐 거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맞죠. 그러면 그리고 간직된 뜻이 다른 거예요. 우선 선천팔기를 볼게요. 선천팔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계속 돌아가죠. 순환이에요, 순환. 이것도 보세요. 대칭이 되죠. 끊어진 선 세 개와 이어진 선 세 개. 동일성이 있고 상일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일성의 특징 때문에 대칭이 되죠. 동일성과 상일성의 특징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중간에만 이어져 있고 중간에만 끊어져 있고 대칭이 되죠. 그래요. 이렇게 대칭되게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계속 순환하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게 순환한다는 거죠. 왜 만들었겠어요? 고대에 거의 그 미개한 시대에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어디 쓸모 있을까요? 순환하면서 규칙이 있게 변하는 거. 뭐 계절, 시간 이런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고 여름이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파악하기 쉽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밤이라 치고 한낮이라 치면 한 오전 6시, 오후 6시 되죠. 이 시간과 계절을 파악할 수 있죠. 그 상고시대 아니면 상고시대 아니라 하더라도 계절 아는 건 되게 중요하죠. 기후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고대에는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자연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요.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걸 마음에도 또 적용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딱 보면 아 이게 뭔가 어떤 순환하면서 규칙 있게 변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럼 9.8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화의 형식이죠. 변화의 형식. 변화 형식을 알고 이제 이용하다 보면 뭘 알고 싶을까요? 작용을 알고 싶겠죠. 작용을. 왜 이렇게 변화할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용을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작용을 도형으로 표시하려고 한 거죠. 다른 이가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주역에 나와 있는 건데 설계전에 나와 있죠. 9.8개 설명하고 있죠. 제출호진, 제호손, 상견호리, 치역호건, 여론호태, 전호건, 노감, 성은호간.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진방에서 나와서 손방에서 가지런히 하고 서로 이방에서 보고 곤방에서 부역하고 태방에서 기뻐한다 하고 근방에서 싸우고 간방에서 수고하고 간방에서 이룬다 한다. 딱 뭐 느껴져요?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데 하느님이라 하죠. 제가 있는 거죠. 신이죠. 나와서 가지런히 하고 보고 부역하고 기뻐하다. 이거 뭘 느껴요? 뭐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9.8기를 만드는 사람은 작용을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설계전에 남아있는 건데 뭘 연구했는지 대본에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작용은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부적절하죠. 왜 그래요? 이치를 따져보면 돼요. 변화의 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선천팔계로. 딱딱딱 들어맞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걸 몇 가지 살펴보면 돼요. 밤낮이 왜 생기나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도니까. 지구의 계절은 왜 생기나요? 황도가 그 지구가 이제 태양 도는데 황도가 있죠. 각이 기울어져 있죠. 23.727도 27분 23도 27분 기울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공전을 하다 보니까 어, 계절이 생기는 거죠. 황도와 이제 적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작용을 생각을 해서 도형과 결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작용을 알면 이렇게 도형을 표시한다는 게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근데 과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생각한 거예요. 하는 그 신을 생각해서 신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9.8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9.8개는 고도에서 되게 중시했죠. 8개 하나하나를 중시했죠. 중시할 만하죠. 이제 미개할 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죠. 이 도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집착이 빠져버린 거죠, 도형에. 원래 중국인들이 또 이런 집착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점도 보려고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또 막 작용도 파악하려고 하고 계속 집착을 한 거죠. 원래 좀 중국인들이 그게 있어요. 오행도 만들면 그
그 오행을 가지고 설명 안 하겠지만 5가지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모든 거에 적용하려고 하죠.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섭리작용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죠. 도형으로 표현하는 게. 형식은 괜찮아요. 형식은 비유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비유 속에서 현상을 찾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섭리작용을 말하진 않죠. 예전에 그 예수가 한 말로 살펴봤죠. 탤런트 비유로. 그림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섭리작용은 언어와 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그 섭리를 설명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논리적인 언어와 수로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도형이 모든 걸 풀어주진 않아요. 딱 적합한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무음을 만들 때 이제 선천팔계를 이용하는데 또 나름대로 후천팔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를 좀 회전만 시켰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건계를 밑으로 내렸고 공계를 위로 올렸어요. 또 이계를 이계를 이쪽으로 옮겼고 반대로 옮겼고 감계를 왼쪽으로 옮겼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야 다양한 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9,800개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무음을 만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용하지 않습니다. 9,800개는 이러한 9,800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섭리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좀 원인을 알고자 하면 그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요. 또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를 역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 또 이제 미래로 가는 건 전진법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전진법식이고 봄, 겨울, 가을, 여름은 역진법식이죠. 과거를 되짚어 보다 보면 원인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과거를 되짚는 것만 원인을 아는 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원인은 원리 속에서 파악하는 게 정확한 원인을 아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 새로 만든 후천팔기의 간직된 뜻은 뭐냐 하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담으려고 한 거죠, 이 뜻을.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원인을 알면 어때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연 현상이든 뭐 사회 현상이든. 하지만 뭐 인간들은 알아도 그 실천이 안 되죠. 늘 반복하죠. 그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정치 현상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모든 게. 특히 안 좋은 거는 뭐 계속 반복돼요. 음, 그 기존 새로운 9.8개 좀 성격을 볼게요. 원래 3.8개는 왼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첫 번째 세 선은 모두 끊어진 선이 되죠. 내가 좀 설명했어요. 그래요. 다섯 번째 선은 뭐가 되고 그럼 다 이어져 있겠죠. 그래요.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180도 그냥 회전시켜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용은 이렇게 공전 자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거는 규칙 속에서 순환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회전을 연구하는 게 맞겠죠. 회전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꼭 그 시간 계절뿐만이 아니라 그 회전을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변하더라도 양쪽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나선형 이렇게 돌아가면 나선형이 되잖아요. 크기가 회전하면서 그 크기가 변화하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기틀이 돼요. 그 현상을 파악하는 기틀이 돼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천팔기가 뭐냐?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어디서 형식을 만들었어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형식을 구해서 마음을 관찰한다 했죠. 하나의 기틀이 되는 거죠. 그냥 파악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선천팔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파악하면 어렵잖아요. 그 형식을 만들어서 현상들을 파악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틀이라 보면 돼요. 현상을 파악하는 기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팔계도 마찬가지고 그래. 팔계도 그렇고 각 개들도 마찬가지고 각 개를 연결해서 만든 이런 선천팔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태국 도형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무궁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무궁화 만들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도형을 파괴하거나 이거나 할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파괴하는 걸로 생각해요. 끊어지는 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 지르거나 차거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있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은 있고 중간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성계에서는 윗선 중간선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파괴한다, 있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긋거나 베겠죠. 그래요.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돼요. 이번 시간에 선천팔계권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마음으로 도형과 몸의 동작을 결합한다 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태극신검에 나와 있죠. 선천팔계에 입각하여 무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이라는 수단을 걸면 선천팔계검이 되고, 그렇죠. 천둥검은 무용검이라 했죠. 무용은 무공인 거예요. 검으로도 펼칠 수 있고 맨몸으로도 펼칠 수 있어요. 맨몸으로만 펼치면 선천팔계권이 됩니다. 그래요. 검의 동작은 현재 여기서는 지르기 100인만 필요하여 단조로우니 선천팔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단조롭죠. 몸 동작은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 몸 동작으로 익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머리와 발을 축으로 선천팔계를 두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 선천팔계를 머리에 두고 근개를 머리에 걸치고 공개를 발에 걸친다는 말이에요. 머리에는 이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으며 발에는 끊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습니다. 얘기 들었죠. 선천팔계의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팔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땅과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개가 이거죠. 이걸 가로로 세워서 약간 90도 회전시켜야 되겠죠. 몸 정면에 두는 거예요. 걸치면서 몸 정면에 두는 거예요. 그럼 상체는 이게 태계 다리 쪽에는 증기가 놓이겠죠. 뒤쪽에는 이렇게 놓이겠죠. 몸에 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 발끝의 각도가 양발 뒤꿈치를 축으로 90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편하게 서라는 거예요. 머리와 발을 축으로 선천팔계의 회전은 오른쪽 왼쪽 모두 가능한데 우선 왼쪽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합니다. 걸쳤는데 머리와 발을 축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회전시킬 수 있죠. 원을 회전시킬 수 있죠. 원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한데 왼쪽으로 회전한다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정면에 몸과 90도로 놓은 채 주먹이나 손날 발을 이용해 일정한 규칙을 정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를 파괴합니다. 그럴 수가 있죠.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 이렇게 파괴하죠. 주먹으로 막 지르면서 파괴할 수도 있고 발로 차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괴한 뒤는 또 어떻게 해요? 또한 왼손바닥과 오른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 생각으로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 위로 가게 회전시켜보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로 가게 회전시켜 보십시오. 태극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공을 잡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 동작을 생각해 보는 거죠. 팔의 회전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쳐내기 위한 동작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을 잡듯이 이렇게 할 수 있죠.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쳐낼 수 있죠. 쳐낼 수 있죠. 이렇게 양손으로도 쳐낼 수 있죠.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번 할 수도 있고 자세를 잡는 거죠. 그래요. 왼팔을 회전시키면 아래로 내면 오른손 주먹으로 손톱팔게 두 번째 개의 윗선을 파괴합니다. 팔을 또 아까 회전시킬 수 있는 걸 보여드렸죠. 한번 또 손바닥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 주먹 지르기가 완성될 때 왼손바닥을 회전하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회전과 지르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파괴한 뒤 오른 주먹을 펴 오른손과 왼손으로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팔을 회전시키며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놓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언어로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몸 동작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 효과가 커요. 그 왜 그러냐면 뜻은 언어로 바뀔 수도 있고 동작으로 바뀔 수도 있죠. 지금 보여드렸죠. 이 말이 동작으로 바뀔 수 있음을 뭐 무리하게 시연하면서까지 보여드린 거죠. 그래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뜻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자꾸 훈련하면 뜻을 얻기 쉬워지죠. 그게 뭐예요? 혼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혼의 능력을 키워야지 머신과 결합하기 쉬워지잖아요. 머신으로부터 뭘 받아요? 언어를 받나요? 형상을 받나요? 소리와 형상을 찾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동작을 좀 심화시켜 볼게요. 도용과 몸동작이 심화. 선천팔기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선천팔기를 두릅니다. 두 개를 두를 수 있죠. 겹쳐진 선천팔기의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설명드렸죠. 팔개의 각개들은 몸과 평행하게 세웁니다. 이것도 설명했죠. 팔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가로로 세울 수 있겠죠. 편하게 서죠.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발 끝의 각도가 양발 뒤꿈치를 축으로 90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한 개의 선천팔개는 머리와 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다른 선천팔개는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렇죠. 두르고 한 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한 개는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정면에 몸과 90도로 놓은 채 주먹이나 손날 발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를 파괴합니다. 그렇죠. 파괴할 수 있죠. 괴를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 우선 왼손바닥 오른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시연을 보여드렸죠. 선천팔개를 두 개를 걸치니까 한 개는 선천팔개 1로 규정할 수 있고 다른 한 개는 선천팔개 2로 규정할 수 있겠죠. 선천팔개 1을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키십시오.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죠. 둘은 선천팔개를. 왼손은 주먹을 쥐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한 뒤 허리를 오른손 쪽으로
45도 비틀면 선천팔계 두 번째 개의 위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지릅니다. 한 개기만 하는 거예요. 세 개 개를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개의 위선을 파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는 어디 있다 했어요? 상체 부위에 있다 했죠. 그래서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부위에 있죠. 두 번째 개는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 오른팔을 회전시켜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이 오게 합니다. 그렇죠. 선천팔계 1을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킨 뒤 왼손바닥은 위로 오른손바닥은 아래로 가게 한 뒤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비틀며 선천팔계 2의 세 번째 개 중간선을 파괴합니다. 선천팔계 2를 또 하나 왼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죠. 45도로. 3번에서 처음 파괴할 땐 두 번째 개를 했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개를 파괴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개는 뭐예요? 중간선이 끊어져 있었죠. 뭐 주먹으로도 끊을 수 있지만 앞에서 주먹으로 질러서 깼으니까 발차기로 해볼 수도 있겠죠. 발차기 형식은 자유롭게 합니다. 앞차기로 할 수도 있고 뭐 옆차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머리 금방 그려지죠. 그래 했어요. 이거는 지금 한 거는 이제 언어를 동작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기 전에 뭐가 있다 했죠? 뜻이 있죠. 뜻으로 바뀌는 거죠. 언어와 동작으로 바뀔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뜻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반대도 연습해야 되겠죠. 동작을 떠올리면 언어로 바꾸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뭘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광을 키우는 게 되는 거죠. 동작을 언어로 바꾸면서 이광을 키우고 이광을 언어를 동작으로 바꾸면서 목광을 키우고 이광 목광 막 키우는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뜻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동작을 언어로 바꿔봐야 돼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